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두고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속이 시원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도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기술까지 해외로 다 넘겨버리도록 만들었던 그런 비화에 원자력 발전소 업계가 손해를 봐가지고 수십 곳이 도산을 하고 자금난에 휘달리니까 누군가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이 신한울 3, 4호기는 박근혜가 발주했으니까 박근혜한테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지금 다 잡아놓지 못하면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바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2일 창원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원전 생산 현상을 둘러본 뒤에 20개 원전 협력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사실 이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는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람하고 있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바로 1만 7천 톤 규모의 프레스인데 이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레스 하나가 세계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톤수가 크다 하더라도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라고 한 신한울 3, 4호기,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에만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년하고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걸 보자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착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첫 삽을 뜨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만 10년 이상, 그것도 부지 알아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는 약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똑똑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5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5년 이상 더 못합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영속성을 띄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착공하는 데까지만 1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지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신한울 3, 4호기 재착공만 이야기했죠. 그거 벌써 10년, 15년 전에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를 보기 전에는 뒤를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원자력 발전의 역사는 우리 가슴을 탕탕 치게 만드는 무엇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일요일에 남모르게 싹 숨어 들어가가지고 뽀요 이스 그런 폴더를 삭제한, 원전 경제성 조작 문건을 없애야 했던 산업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큰 피해자는 원전 산업에 종사했던 기업과 기술자,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문재인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했습니다. 원자력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고리 1호기가 첫 가동에 들어간 이후 우리 원자력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뭔가 하나 씨를 심어놓고 그것이 됐다 싶을 때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뜨거운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첫 가동에 들어간 다음에 원자력 산업은 그야말로 꽃을 활짝 피워버립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PR 1400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탄소강 원자로 압력 용기는 용접이 없습니다. 용접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일체형 단조 공법으로 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초대형 단조 공장도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미국 기업이 수출을 따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미국이 어디 가서 다른 거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와서 발주를 하고 물건을 받아가야 됩니다.
미국이 사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만 없었다면 세계 시장에서 대활력을 펼쳤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이었습니다. 이 APR 1400 원자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말 못할 고난도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탈원전 하니까 공무원들도 위에 쳐다보면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고도 못 믿겠다고 오리발을 냅니다. 그러면서 공사 실적을 요구합니다. 세계 최초인데 실적이 어디냐 했더니 그러면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보증을 받으려니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쟁기업의 기술 자료를 다 넘겨줘야 했습니다. 문재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유일한 기술이, 대한민국 혼자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 미국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 미칠 노릇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황당하게 보증료까지 2%를 내면서 기술 보증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더니 또 문전박대죠. 이 일을 당하면서도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등 겨우 자리를 잡나 했더니 또 문재인이 나타납니다. 기업은 신한울 3, 4호기에 이미 1조 원을 썼지만은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이자만 3천억 원을 냈습니다. 그때까지 성사됐던 6조 원짜리 수출 계약도 날아갔습니다. 원전에는 4대 기술이 있습니다. 대형 원자로를 제조할 수 있어야 되고, 대형 터빈을 제조할 수 있어야 되고, 150기압이 넘는 냉각 펌프를 제조할 수 있어야 되고, 원전 제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대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에는 이 4대 기술 자체가 부족합니다. 중국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중국인 족탈불급 신발 벗고 맨발로 따라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탈원전 이후 중국에서 이 4대 분야에 우리 기술자들을 빼갑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을 다 죽여놓고 나니까 기술자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중국 기업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전에 관심을 가졌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무려 400명의 고급 기술자를 빼가버렸습니다. 우리 기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원전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원전 운용 용역도 큰 사업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자신들이 이 원전을 운용하겠다면서 한국에서 가져가버렸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로도 많은 기술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때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장인급 최고급 기술자들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가 살아있었다면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발전을 이루어냈던 그 고급 기술자들이 다 팔려나가 버렸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 기술자 한 분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더니 우리가 발주했나? 박근혜가 했으니까 박근혜한테 받으라가. 피를 토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고 이것을 발주한 겁니다. 그것을 발주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손해본 걸 받아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든 일단 발주된 거는 손해를 보상해 주거나 그 물건을 계속 사줘야 됩니다. 정부로서의 계약이니까 5년 동안 원전 부품업체 수백 곳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소개한 미국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는 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도 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가 석유나 가스가 없어도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로도 대한민국 충분히 끓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우리는 재산이지 다른 게 우리 재산입니까? 무식한 것도 모자라고 무지해서 이런 원자력 산업을 짓밟아 놓고서는 그런 적 없다고 딴청까지 부립니다. 한국 원자력 역사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 2월 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2021년 11월 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4.3기가와트로 원전의 23.3기가와트를 앞섰습니다. 와,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았겠네. 원자력 발전소보다 발전 용량은 많은데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 5년 동안 무려 15기가와트가 급증했는데 국내 대부분의 원전 설비 용량이 1기가와트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 15기에 맞먹는 규모를 신설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증가는 대부분 태양광이었고 14.2기가와트였고 1메가와트당 태양광은 15억에서 17억 원을 들어가는데 육상 풍력은 1메가와트당, 기가와트 아닙니다. 기가와트는 메가와트 곱하기 1000 해야 됩니다.
육상풍력은 25억 정도 드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고 무려 24조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24조 원이면 원자력 발전소 5개 짓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16년 4.8%에서 2021년 7.6%로 늘어나는데 그쳐버립니다. 7.6% 하기 위해서 원전을 막아버렸다? 결국은 원전이 발전하고 여기는 발전에 큰 보탬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돈만 쎄리 퍼부은 겁니다. 돈만 부었습니까? 국토가 훼손되고 에너지 해외 종속은 더욱더 심각해졌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쳐버리니까 발전 단가 그냥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천연가스 발전 비율을 지나치게 높여놔가지고 그 가스 다 사와야 됩니다. 다 가격은 올랐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원전 2기를 건설하면 되는 전력량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따블이 넘는 2배가 넘는 돈을 퍼부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원전 설비 용량은 2019년 신고리 4호기가 운전을 시작했지만 월성 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5년 사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 새로 작동했는데 하나는 가동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발전량 비율은 30%에서 27.1%로 낮아집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7.1% 발전량, 그러면은 해외는 어떤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문제는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도 추진했지만 석탄 발전 비율은 5년 새 무려 5.8기가와트가 늘어나 버립니다. 석탄 발전 줄인다며? 애꿎은 원전만 중단시키고는 석탄 발전이 오히려 5.8기가와트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늘은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가 내뿜는 공해물질로 뒤덮이게 됩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는 주범은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분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전력 공급 비중 추이를 보면은, 자, 대충 보십시오. 26.8%였다가 원전 정비 이후로 일부 가동 중단을 한 2018년에는 23.4%였다가 25.9%였다가 29%였다가 27.4%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전원별 설비 비중 전망, 즉 문재인 정부의 목표대로 가면은 2020년 현재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19.2%로 낮춘다고 했고, 대신에 LNG를 32.3%로 늘리고 석탄은 27.1%라고 하더니 이거 다 가물치 콧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해외의 원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2020년 원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제 논지에 반대하시는 분도 이거는 부인 못해요. 프랑스는 2020년 원전 비율이 67.2%입니다. 67.2%. 우리가 얼마다? 우리가 약 27%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한테 전기 수출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원전 사고 났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프랑스가 많이 원전을 가동하는데 프랑스에는 원전 사고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러시아 체르노빌 같은 그런 희한한데, 그리고 일본의 쓰나미로 날아가 버린 후쿠시마, 거기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실이 있었고 그것은 다 인재였습니다. 관리만 잘하고 제대로만 만들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십시오. 프랑스도 바닷가를 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세계적으로 원전 비율이나 발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두 개의 나라만 한번 보겠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짜기 엄청나잖아요. 거기마다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험준한 산이 많은 지형이고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난해 전체 전기의 91.8%를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최대의 산유국이 바로 노르웨이인데 화석 연료를 안 뗍니다. 화석 연료를 뗄 필요도 없죠. 살이 그렇게 굽이치고 물이 그렇게 많으니까 수력 발전하기 딱이니까. 북유럽 최고의 원유와 가스 수출국인데도 자기네 나라에는 화석연료, 원유와 가스를 안 씁니다.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이웃나라 스웨덴은 여건이 살짝 다릅니다. 북부 지방의 수력 발전을 가동하기에 용이한 지형을 갖추고 있지만 노르웨이보다는 다소 효율이 부족합니다. 인구도 1020만 명이나 되니까 노르웨이 2배에 가깝죠. 그런 스웨덴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44.5%를 수력으로 만드는 동시에 원전에서 30.1%를 생산해가지고 수력 플러스 원전 조합을 가동합니다. 자, 방금 스웨덴 경우 보셨는데 스웨덴이 발전해서 원전 비율이 얼마라고? 30.1%, 우리보다 약 10% 많습니다. 그럼 발전 원가는 어떠냐? 발전 원가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뭐 다른 데 비해서 2배 또는 3배로 쌉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럽 경우, 이거는 한국 겁니다. 1kW당 원자력 발전은 62원 18전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로 구분됩니다. 미국에서도 환경론자인 바이든도 원자력 보고는 청정 에너지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친환경이다. 유연탄 83원 55전. 유연탄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83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탄소 배출이 무지무지합니다. 기후를 생각할 때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LNG, 나름 청정에너지라고 문재인이 자랑하는 그거 탄소 배출 많이 합니다. 청정에너지 아닙니다. 그런데 LNG를 쓴다 칩시다. 원가가 무려 원자력 발전의 2배에 가까운 121원 44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블이 들어갑니다. 그럼 신재생은 얼마나 드느냐? 1kW당 180원 86전이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소보다 원가가 약 3배가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를 문재인은 일부러 만들어 갔던 것,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숫자를 세보면 2020년 현재 한국은 24, 미국은 94, 프랑스는 56, 중국은 50개, 러시아는 38개, 일본은 33개, 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럽은 원자력 발전소를 확 늘릴 계획입니다. 동북아의 원전 현황을 한번 보시죠.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 준비, 즉 계획하고 있는 것만 188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8기를 중국에서 건설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5년 동안 한 개도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기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중국산 하면 다 아는 거지만 중국인들도 공포스러워합니다. 그걸 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 서해안 쪽으로 배치합니다. 물론 우리 서해보다 위도가 낮은 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북 쪽에 없는 거 아니죠. 잔뜩 짓습니다. 일본 숫자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12기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런데 우리만 빵 제로로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윤석열도 바보가 될 수 있느냐. 자, 원자력 발전소 한기 완공하는 거는 놔두고 착공하는 데만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주민 동의 받고 어쩌고 저쩌고 환경영향평가 이것만 5년 걸립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바보가 되어버릴 수 있냐면은 지금이 가장 좋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가장 좋은데 이때 계획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10년 15년 후에는 2기 늘어나는 걸로 끝납니다. 그 2기 늘어난 것도 윤석열은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허가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허가한 겁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을 5년 지나서 윤석열이 착공을 서두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적어도 프랑스 정도의 그거는 안 따라가더라도 프랑스까지는 안 따라가더라도 프랑스가 몇 프로다? 총 발전 용량의 프랑스가 67.2%입니다. 이런 프랑스는 못 따라가더라도 40%까지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 박주현 동덕여대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작성한 탄소중립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올리면 106기가와트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필요한데 이 설비는 한다 칩시다. 하라 그랬어요. 문재인 지금 대통령 올려놨으니까 어차피 허당됐으니까 그냥 문재인 그 양산에서 하락했어요. 그런데 설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햇빛이 뜰 때만 되고 풍력은 바람 불 때만 돌아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ESS, Energy Saving System, ESS를 갖춰야 되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치에 이 설비를 넣으면은 무려 60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600조 원을 절감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개를 5조만 잡읍시다. 5조 잡으면은
무려 3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이 27%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27.4%가 21년 수치입니다. 그죠? 이 27%를 40%로 올리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24기에서 몇 개가 증가해야 되느냐면 적어도 12기가 더 증가돼야 됩니다. 12기 중에서 2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허가를 해준, 발주를 해준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10기 정도가 추가로 건설되어야만 40%를 맞출 수 있습니다. 40%가 되면은 그런대로 우리나라 전기세는 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10기를 어디에 짓느냐? 저 영광에도 지어놨죠. 주민들이 찬성해 줄 주민들을 찾으려 그러면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 됩니다. 보상만 충분하게 해주면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데도 있을 겁니다. 안 되면 휴전선 바로 밑에 만들어버리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윤석열 정부도 최소 10기를 연구 착수하라. 즉 입지가 있는지,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입지가 있는지, 또 주민 찬성도는 어떤지 연구 용역만 발주해도 10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출발이 된 겁니다. 그 출발조차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허가해준 2기로 그냥 입 닦아버린다면은 나중에 세월이 10년쯤 더 흐르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 정부도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지금같이 분위기 좋을 때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추가 발주에 대한 용역에라도 착수하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